그렇게 해서 어린 왕자가 일곱 번째로 찾아간 별은 지구였다. 지구는 그저 그런 별이 아니었다. 그 별에는 왕이 111명이나 있고 지리학자가 7,000명, 사업가가 90만 명, 술꾼은 750만 명, 허영심 많은 사람이 3억 1,100만 명이나 되었다. 다시 말해서 지구는 약 20억쯤 되는 사람들이 사는 커다란 별이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이 46만 2,511명이나 있었다고 하니 이 지구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등지기들이 가로등에 불을 켜는 광경은 무척이나 멋졌다. 그들이 부리지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오페라 발레단처럼 질서 있게 보였다. 맨 처음에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의 등지기들이 나온다. 그들이 가로등을 켜고 잠을 자러 가면 이번에는 중국과 시베리아의 등지기들이 춤을 추고 무대 뒤로 사라진다. 다음에는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그 다음은 아프리카와 유럽. 그 다음에 남미와 북미의 등지기들이 차례로 나타나 무대를 아름답게 꾸민다. 단 한 번이라도 무대에 나타나는 순서가 틀리는 법이 없었다. 그 광경은 정말 장엄했다. 오직 북극과 남극의 등지기만이 한가롭게 살고 있었다. 그들은 1년에 2번만 일하면 되기 때문이었다. 재치 있게 얘기하려다 보면 사실과는 조금 다르게 거짓말을 하는 수가 있다. 등지기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지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구에 대해 선입관을 심어줄 수도 있다. 사람들은 넓은 지구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차지하고 있다. 만약 지구에 있는 20억 명이 바싹 붙어 선다면 가로 세로 30km의 땅이면 된다. 이것은 태평양의 작은 섬 하나 정도의 넓이다. 물론 어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자신들이 바오밥 나무처럼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니까 계산을 해보라고 해야 한다. 그러면 아주 좋아하면서 해볼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문제를 푸느라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그냥 내 말을 믿기만 하면 된다.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에 아주 놀랐다. 그래서 별을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고 겁이 났다. 그때 노란 달빛 같은 고리가 모래 속에서 움직였다. 안녕? 어린 왕자는 혹시나 하며 인사를 했다. 안녕. 뱀이 대답했다. 내가 떨어진 이 별이 무슨 별이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지구 중에서도 아프리카지. 뱀이 대답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구에는 사람이 살지 않니?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 지구는 크거든.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누구든 어느 날인가 자신의 별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들은 저렇게 반짝이는 게 아닐까 싶어.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위에 있는 별 말이야. 그런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아름다운 별이구나. 그런데 여기는 왜 왔니? 뱀이 말했다. 어떤 꽃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거든.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렇구나.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와 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사막은 좀 외롭구나. 이윽고 어린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뱀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넌 참 희한하게 생긴 동물이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네. 나는 왕의 손가락보다도 힘이 세.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빙그레 웃었다.
그렇게 힘이 세 보이지는 않은데 팔도 없고 말이야. 여행을 할 수도 없잖아. 난 배보다 더 멀리 널 데려갈 수 있어. 뱀이 말했다. 뱀은 어린 왕자의 발목을 금발치처럼 휘감았다. 내가 건드리는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게 돼. 하지만 넌 순진하고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너처럼 순진하고 약한 아이가 이런 돌투성이 땅에 있는 걸 보니 불쌍한 생각이 드는구나. 네 별이 몹시 그리워.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고 내가 도와줄게. 그래, 알았어. 그런데 넌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는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모든 걸 잘 해결할 수 있거든. 뱀이 말했다. 그러고 나서 어린 왕자와 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건너갔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꽃 한 송이밖에 만나지 못했다. 그것도 꽃잎이 3개뿐인 볼품 없는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꽃이 말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꽃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67명 정도 있는 것 같아. 몇 해 전에 본 적이 있거든. 하지만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몰라. 바람 따라 다니니까 말이야. 그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거든. 그게 문제야. 어린 왕자는 그 말에 무척 실망했다. 고마워. 잘 있어. 잘 가. 어린 왕자는 꽃과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때까지 어린 왕자가 알고 있는 산이라고는 거의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3개의 화산이 다였다. 불이 꺼진 화산은 의자로 쓰기도 했다. 이렇게 높은 산에서는 이 별 전체와 이 별에 사는 사람들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어린 왕자의 눈에는 바늘끝처럼 뾰족한 바위 산봉우리만 보일 뿐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는 혹시나 해서 말을 걸어보았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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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대답했다. 누구세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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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줘요. 난 외로워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외로워요. 메아리가 대답했다. 참 희한한 별도 다 있군. 땅은 메말랐고 산은 아주 뾰족하고 너무도 이상한 별이야. 사람들은 상상력이라고는 전혀 없이 남이 한 말만 따라하고 말이야. 내 별에 있는 꽃은 언제나 내게 먼저 말을 걸어왔는데. 오랫동안 사막과 바위, 눈길을 헤매던 끝에 어린 왕자는 길을 하나 찾아냈다. 길이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마련이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곳은 장미꽃이 피어있는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자기 별에 있는 꽃과 닮은 꽃들이었다. 누구시죠? 깜짝 놀란 어린 왕자가 꽃들에게 물었다. 장미꽃이에요. 꽃들이 대답했다. 아, 그래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 왕자는 갑자기 슬퍼졌다. 어린 왕자가 살던 별에 두고 온 꽃은 세상에 자기와 같은 꽃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 와보니 같은 꽃이 5,000송이나 피어 있었다. 내 꽃이 이걸 보면 몹시 기분이 상할 거야. 창피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심하게 기침을 해대고 죽는 신용까지 하겠지. 그러면 난 그 꽃을 돌봐주는 척
욕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미안해하도록 정말 죽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어린 왕자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져서 난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난 그저 흔한 꽃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게다가 무릎 높이까지밖에 오지 않는 화산 3개뿐이고 그나마 한 개는 영영 꺼져버렸을지도 모르는데 화산과 꽃 한 송이만으로는 멋진 왕자가 될 수 없어.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다.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공손하게 대답을 하고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 여기 있어. 사과나무 아래에. 사과나무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넌 누구니? 참 예쁘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여우야.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난 정말 슬프거든. 난 너하고 놀 수 없어.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여우가 말했다.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하더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니? 넌 여기 사는 애가 아니구나. 뭘 찾고 있니?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여진다는 게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지. 그건 참 위험한 일이야. 사람들은 닭을 기르기도 한단다. 닭을 기르는 건 좋아하거든. 넌 닭을 찾고 있니? 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여진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많이 잊혀진 말인데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여우가 말했다.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넌 내게는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어린애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난 네가 필요하지 않고 너도 내가 필요하지 않아. 너에게 난 수많은 다른 여우와 똑같은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지.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지는 거야. 넌 내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사람이 되는 거고 나도 너에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여우가 되는 거지. 여우가 말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내게는 꽃이 있는데 그 꽃이 날 길들였나 봐.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럴 수 있지. 지구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여우가 말했다. 아니야, 지구에 있는 게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몹시 궁금한 얼굴로 물었다. 그럼 다른 별에 있어? 그래. 그 별에도 사냥꾼이 있니? 아니, 없어. 그거 재밌는데? 그럼 닭은? 없어. 이 세상에 완전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여우가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여우는 자기가 하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다. 아, 내 생활은 단조로워. 난 닭을 쫓고 있는 사람들을 나를 쫓지. 닭은 모두 비슷비슷하고 사람들도 모두 비슷비슷해. 그래서 난 좀 따분해.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밝아질 거야. 네 발자국 소리가 다른 발자국 소리와 다르게 들릴 거야. 여우가 계속 말했다. 다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나는 땅으로 숨겠지? 하지만 네 발자국 소리는 음악과도 같이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길 봐.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그러니 밀은 내게 아무 소용없어. 밀밭은 내게 아무것도 생각나게 하지 않아. 그건 슬픈 일이지.
하지만 넌 금발이니까 네가 날 길들인다면 정말 근사할 거야. 금빛 밀밭을 보면 네가 생각나겠지? 그렇게 되면 난 밀밭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좋아하게 될 거고. 잠시 말을 멈추고 어린 왕자를 바라보던 여우가 말했다. 부탁이야. 날 길들여줘.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내겐 시간이 많지 않아. 친구도 찾아야 하고 배울 것도 많거든.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누구든 자기가 이미 길들인 것밖에 몰라. 이제 사람들은 어떤 걸 알아갈 시간조차 없어. 상점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걸 사니까 말이야. 하지만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는 거지. 네가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길들여봐. 여우가 말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우선 참을성이 많아야 돼. 처음에는 나랑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풀밭에 앉아 있어. 그러면 내가 널 곁눈질로 힐끗 보겠지?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이란 오해를 낳기도 하니까. 그러다가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앉는 거야. 여우가 대답했다. 다음날 어린 왕자는 다시 그곳에 갔다. 같은 시간에 오는 게 더 나을 거야. 여우가 말했다. 가령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네가 오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욱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나는 너무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나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거지. 하지만 네가 아무 때나 불쑥 온다면 언제쯤 널 기다려야 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의식이 필요한 거야. 그게 뭔데?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도 너무 잊혀진 말이지. 여우가 말했다. 그건 어떤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만들고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사냥꾼들도 어떤 의식을 치러.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 처녀들과 춤을 춰. 그래서 난 목요일이 아주 신나는 날이야. 난 포도밭까지 산책을 나가지. 만약 사냥꾼들이 아무 때고 춤을 춘다면 매일매일 똑같은 날이라 나에겐 휴식이라는 게 아예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어린 왕자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자 여우가 슬픈 얼굴로 말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난 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네가 길들여달라고 했잖아. 그건 그래. 여우가 말했다. 하지만 넌 울려고 하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럼 넌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 얻은 게 있어. 넘실거리는 밀밭의 금빛 색깔을 보면 네 생각이 날 거야. 그리고 여우는 덧붙여 말했다. 장미꽃들을 다시 보러 가봐. 그러면 네가 사랑한 장미꽃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네가 작별 인사를 하러 오면 내가 선물로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어린 왕자는 다시 꽃들을 보러 갔다. 너희들은 내 장미꽃과 같은 데라곤 하나도 없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도 누군가를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내가 만나기 전에 여우와 같아. 그 여우는 다른 여우들과 다를 게 없었지. 하지만 내가 그 여우를 친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 여우는 내게 하나뿐인 여우가 되었어. 어린 왕자는 꽃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장미꽃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너희들은 너무도 아름답지만 텅 비어 있어.
어린 왕자는 꽃들에게 계속 말했다. 누구도 너희를 위해 죽을 순 없을 테니까 말이야. 물론 내 꽃도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너희들과 같은 꽃으로 보일 거야. 하지만 나에게는 그 꽃이 너희 모두보다 더 중요해. 그건 내가 그 꽃에 물을 주었기 때문이야. 바람막이를 덮어 그 꽃을 보호해 주었지. 나비를 보게 하려고 2~3마리만 남기고 벌레도 잡아주었어. 나는 장미꽃이 불평을 늘어놓을 때도 자랑을 할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을 때도 늘 귀를 기울였지. 왜냐하면 내 꽃이기 때문이야. 그러고서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로 돌아갔다. 잘 있어.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은 말이야. 아주 간단한 거야. 마음으로 보아야 더 잘 볼 수 있다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이 말을 잊지 않으려고 되뇌었다. 네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건 네가 그 꽃에 들인 시간 때문이야. 내가 내 장미꽃에 들인 시간 때문에. 어린 왕자는 이 말도 잊지 않으려고 되뇌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버렸어. 여우가 말했다. 하지만 너는 이 말을 잊어선 안 돼. 너는 네가 길들인 것을 언제까지고 책임져야 하는 거야. 넌 네 장미꽃을 책임져야 해. 난 내 장미꽃을 책임져야 해. 어린 왕자는 이 말을 잊지 않으려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절도원이 말했다. 여기서 뭐해요? 기차 손님을 1,000명씩 태우고 있어. 손님들을 태운 기차를 오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왼쪽으로 보내기도 한단다. 그때 환하게 불을 켠 급행 열차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조종실을 뒤흔들었다. 저 사람들은 몹시 바쁜가 봐요. 뭘 찾고 있는 거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건 아무도 모른단다. 절도원이 말했다.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불을 환히 밝힌 2번째 급행 열차가 커다란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벌써 되돌아오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2 열차가 서로 엇갈리는 거지. 철도원이 말했다. 자기가 있던 곳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자기가 있는 곳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그때 불을 환히 밝힌 3번째 급행 열차가 커다란 소리를 내며 달려갔다. 저 사람들은 첫 번째 승객들을 쫓아가고 있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누구를 쫓아가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기차에서 잠을 자고 있거나 하품을 하고 있겠지. 아이들만 유리창에 코를 비벼대며 밖을 보고 있을 거야. 절도원이 말했다. 아이들만 자기들이 뭘 찾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인형을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죠. 그래서 인형은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인형을 빼앗아 가면 울어버리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이들은 행복하구나. 절도원이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상인이 말했다. 그 상인은 갈증을 풀어주는 알약을 팔고 있었다. 그 약을 일주일에 한 알씩 먹으면 목마르지 않다는 것이었다. 왜 그걸 팔아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거든.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보았는데 일주일에 53분이나 절약된대. 상인이 말했다. 그럼 그 53분으로 뭘 하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만약 나에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53분이 있다면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텐데. 어린 왕자가 생각했다. 비행기가 사막에서 고장난 지 8회째 되는 날이었다. 남겨둔 마지막 물 한 방울을 마시면서 어린 왕자에게 상인의 이야기까지 듣고 난 뒤 내가 말했다.
네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구나. 하지만 난 아직 비행기를 못 고친 데다 마실 물도 다 떨어졌어. 나도 샘으로 천천히 걸어갈 수 있다면 행복할 텐데. 내 친구 여우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꼬마 친구야, 지금은 여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왜? 물이 말랐거든. 우린 이제 곧 목이 말라 죽게 될 거야.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곧 죽게 됐다 해도 친구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야. 난 여우를 친구로 갖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 얘는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르는구나. 얘는 배고파하지도 목말라하지도 않아. 햇빛만 조금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어린 왕자가 나를 바라보더니 내 생각을 안다는 듯 이렇게 대답했다. 나도 목이 말라. 그러니까 우물을 찾으러 가자. 나는 소용없다는 몸짓을 했다. 이 드넓은 사막에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건 터무니없는 짓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고 말없이 걷고 나니 어둠이 내려앉았고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 목이 말랐다. 그래서인지 열이 나고 별들이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보였다. 어린 왕자가 했던 말들이 내 기억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너도 목마르니? 내가 물었지만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을 수 있어. 나는 어린 왕자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잠자코 있었다. 어린 왕자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어린 왕자는 지쳐서 주저앉았다. 나도 그 옆에 앉았다. 한참 아무 말 않고 있던 어린 왕자가 입을 열었다. 별이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 그렇지.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달빛 아래 펼쳐진 주름진 사막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그건 정말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무엇인가가 빛나고 있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문득 사막이 신비롭게 반짝이는 이유를 깨닫고는 깜짝 놀랐다. 어렸을 때 나는 오래된 집에 살았다. 그런데 그 집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떠돌았다. 물론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쩌면 보물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보물 이야기 때문에 우리 집은 아름답게 느껴졌다. 우리 집은 깊숙한 곳에 보물이라는 비밀을 감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 맞아.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을 아름답게 하는 건 감춰져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아저씨도 내 여우하고 같은 생각을 해서 기뻐. 어린 왕자는 스르르 눈을 감더니 잠이 들었다. 나는 어린 왕자를 안고 다시 걸어갔다. 나는 감동으로 가슴이 뭉클했다. 마치 부서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기분이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소중한 건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달빛에 비친 어린 왕자의 창백한 이마, 감긴 눈, 바람결에 나부끼는 머리카락을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껍데기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린 왕자의 반쯤 열린 입술 위로 살며시 웃음이 번지는 것을 보며 나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어린 왕자가 나를 이토록 감동시키는 건 그가 꽃에 대해 너무도 성실하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그의 꽃 한 송이는 등불처럼 그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어. 문득 어린 왕자가 안타깝고 가엾게 느껴졌다. 어떻게든 어린 왕자의 마음속에 있는 등불을 지켜주고 싶었다. 한 줄기 바람에 꺼져버릴지도 모르니 보호해주고 싶었다. 이렇게 걸어가다가
종이 틀 무렵 나는 우물을 발견했다.